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이방인의 성입니다. 소설입니까? 예. 책 표지에 보면 조선 최대의 스팀펑크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잠깐 조선 스팀펑크요? 서양물에 지치셨으면 이제 좀 주목해 주십시오. 참신하다. 런던 지금 3번 나오고 그러니까. 3번 나는데 또 런던 하면 또 미쳐버리겠죠. 조선 나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는 저주받았다. 이러면서 여기에 크눕 하드니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00년 넘게 살았지만 청년처럼 보이는 수상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뛰어넘는 과학기술을 진짜 홀로 창조한 그런 인물이고요. 자신의 저택, 태엽성에서 홀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책이 이제 스팀펑크라고 하는데 크눕 하드니스가 가진 과학이 스팀펑크적인 부분이고요. 보통의 과학 지식은 그냥 과학 지식대로 그냥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가 사는 저택은 빅토리아 양식의 대저택이고요. 태엽이 회전하는 체펠린이 달려 이제 공중에서 이제 떠다니는 그런 성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뭐 19세기의 현신 같은 존재? 그 시대의 전형적인 영국 신사 그런 느낌이고요. 자기가 만든 발명품을 장난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장난감이지 굉장히 위험한 물건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진짜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점 때문에 또 세상과 등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는 자기가 만든 저택에 살면서 하늘을 공전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의 침입도 거부하고요. 그런 그에게도 어떤 골칫덩어리가 있습니다. 바로 디오게네스 클럽.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홈즈의 형이죠.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가는 클럽. 이 클럽은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로 세계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클럽입니다. 여기 클럽 인원 중에 존 D라는 인물이 있어요. 존 D, 알파벳 D. 어디든 갈 수 있고 죽여도 죽지 않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랑 산 상태가 공존한다고 할까? 네,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아니고 그렇죠? 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은 그 교수의 저택에도 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끔씩 와가지고 또 이제 깐족깐족거리고요. 어쨌든 여기에 조선에 살고 있는 아빈 현주가 방문을 해요. 존 D와 함께. 아빈 현주. 예. 현주는 호칭이고 아빈이 이름입니다. 예. 현주 호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왕의 딸이 공주, 옹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군의 딸을 현주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수양딸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군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아빈의 직급이라고 할까? 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현주마마 뭐 이렇게 부르고요. 참고로 지금 조선은 왕정 국가입니다. 시대는요? 네, 시대는 2010년입니다. 세계가 혁명하자. 왕정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관에 관해서 아주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선이라는 국호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 명청 교체기 저희가 원래 아는 그 시기에 조선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큰 대국으로 있지 않고 조각조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오호라. 약간 이거 아까 혁명하자 이러셨던 그 양치님이 갑자기 미소를 띄우며 네. 조선은 그 상태대로 계속 왕정 국가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개국한 지 600년이 넘게 되겠죠. 당연히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고요. 우리 또 큰 역사의 아픔이었던 6.25도 민난 정도로 이제 수습이 되고 끝납니다. 좋은 역사네요. 사람들과 등지고 사는 교수의 성에서 현주가 이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이제 소녀였기 때문인지 교수가 좀 관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처럼의 침입자 겸 방문자에게 자신의 성도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은근슬쩍 자신의 발명품을 자랑도 해요. 뭐 이러한 원리야 막 이런 식으로. 이 놀라운 발명품의 설명을 듣고 아빈 현주는 교수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막 유추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막 하는 명석함을 보이죠. 천재로.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근데 아빈 현주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요. 교수의 장난감 중에 위험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 받은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선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겸사겸사 해서 교수를 조선의 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예. 하드니스 교수는 자기의 비서인 인공지능 넬슨경과 같이 가게 되고요. 아빈 현주가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오누이처럼 지냈던 푼견지랑이 또 이제 맞이를 해줘요. 이름을 좀 들으시면 되게 생소하죠. 랑이면 뭐 화랑이에요? 이름이 넉자잖아요. 네. 일본이니까. 그 한문을 예, 그냥 예, 그대로 뭐 한 거구나. 풍신수길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나. 예. 아버지 합선대군과 함께 이제 교수를 반갑게 맞이를 하고요. 합선대군은 조선의 대군이고요. 예. 어쨌든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또 합선대군 그 자신이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장영실 연구소를 전두지휘하는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까 처음에 조선 스팀펑크라고 해가지고 네. 장용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네, 장용실이 있고 한참 후였네요. 배경이. 현재 장영실 연구소는 99대 장영실이 있습니다. 99대 19대. 네, 연구소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그냥 장영실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99대 장영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갈라드경 퍼시벌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둘이서 이제 합선대군과 하드니스 교수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야기가 좀 통해요. 그래서 같이 조선에서 일하자.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등졌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일반 세계의 과학력은 그냥 현대 문명하고 같은 거죠? 비슷하거나 조금 또 더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예. 그래도 대체 역사물이니까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예. 교수와 합선대군이 연애 중반에 함께 공연을 보는데 보니까 어거지로 난입한 각설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각설이가 공연을 합니다. 무대를 탈취한. 네, 약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이제 뭐 양반들 잔치에 뭐 이렇게 각설이 가가지고 막 그런 전통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근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폭발음이 들리네요. 테러가 일어납니다. 사실 각설이 공연은 어깨동무라고 하는 좌파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이것 봐, 반란 꽁꽁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깊은 한숨을 쉬었던 게 그래 6.25 민란 괜찮아. 근데 아니 이 세계선에서도 좌파 빨갱이가 먹힌다니 좀 2010년까지 공산주의 혁명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조금 웃긴데요. 뭐 여긴 왕정인데요. 테러리스트들은 교수가 만든 혁명화 장치를 손에 넣었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또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또 무기가 더 있습니다. 교수가 만든 걸 이것저것 베낀 게 많아요. 어떻게 베꼈지? 수상하죠? 네. 테러리스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레일이 필요 없는 유령 특급 증기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지나가면 자기자기 폭발을 하거든요. 그럼 지구가 그야말로 어떻게 휙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 디오게네스 클럽이 옳다쿠나 하고 끼어듭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또 좀 간섭을 해야 되겠다. 이때까지 조선이 너무 평화로워서 간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끼어들죠. 여기에 합선대군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됐고요. 교수 또한 자기의 장난감이 멋대로 이제 세상에 풀리니까 가만히 또 있을 수 없겠죠. 배우를 파헤쳐야겠죠.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갔는데요? 아빈현. 그렇죠. 아빈 현주가 나섭니다. 내가 가겠다. 물론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존 디와 함께 갑니다. 도대체 그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교수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그게 도면도구 이런 것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에요? 이게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시대를 엄청 앞서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베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다는 게 좀 수상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아비년주가 똑똑이었잖아요. 네. 왠지 주위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수상하죠. 네. 교수 본인이 흘렸다의 한 표. 아, 교수 본인이 흘렸다. 우리가 예전에 게임을 해봤을 때 느꼈지만 그 양치님의 추측이 헛다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양치님한테 물어보고 양치님이 선택한 거와 무조건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39개 정도의 숫자를 저한테 좀 말해주시면 그 숫자를 빼고 로또를. 이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가 저주받았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네. 아까 왜 디오게네스 클럽을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러네. 너무 그 존재감이 좀 없게 느껴졌어요. 아, 제가 좀 설명을 좀 적게 했군요. 이 이야기가 제일 주인공이라고 하면 하드니스 교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다 뛰어넘는 그런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과학이 등장하거든요. 일단 이름은 매드 사이언스인데 사실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과 괴담 쪽에 가까운 그런 정도? 괴담. 예, 맞습니다. 괴담. 그래서 이게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하고 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좀 초자연적인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스팀펑크라고 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딴치에게 제목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또 그렇듯이 이제 19세기 창가이기도 하고, 그쵸? 예. 교수 자체가 그 19세기에 완전 그냥 고정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진 자신의 발명품을 일부러 빅토리아 시대의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예. 고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자기 저택이 그냥 빅토리안 양식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입고 있는 옷이나 행동 방식이나 심지어 사고 방식도 19세기 사람 딱 그대로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해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교수뿐만이 아니라 약간 시대상도 2010년이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약간 19세기 사고방식인 맞습니다. 것 같은. 네, 저는 그 부분이 살짝은 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그래도 발달을 했는데 그러면 좀 사고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옛스러운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팀펑크라고 하면 시계태엽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엽 있어야죠. 시계태엽 안 나오면 시계탑이라도 나와야 되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흡족하게 좀 잘 봤고요. 예. 교수의 발명품들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해요. 여기에 뭐 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해석기관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이제 예전에 19세기 때 나왔던 해석기관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그냥 이 세계관에서 좀 풀어낸 거고요. 이 해석기관은 아까 말했던 하드니스 교수가 쓰는 거고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또 발달을 하고 이런 식이죠. 이게 소설이면 네네. 완전히 글로만 묘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비주얼적으로 잘 상상이 가나요? 좀 그래서 애매한 부분도 있고 여기는 조금 더 묘사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소설 안에 사파가 몇 컷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조금 아쉽다 하는 느낌은 좀 들죠. 과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면 경복궁 있죠. 경복궁이 궁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아니? 그리고 이거는 좀 스포기는 한데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장영실 연구소가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아무나 갈 수 없고 왕만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혁명화 장치라든가 유령 특급 뭐 증기기관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좀 뭔가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세계관을 짰을 때 약간
설명이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각주가 달려 있어요. 오. 설정 덕후다. 네, 설정충이다. 맞습니다. 네. 보니까 이 스팀펑크 물 같은 걸 만들려면 설정충이 있어야 돼요. 약간 이제 실제 사실과 가상 정보를 막 섞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쇼크에도 이제 실제 사건을 그쪽 세계관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체스 두는 터키인 아시죠? 그냥 인형이에요. 자동 인형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체스 말을 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동 인형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명품이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움직이는 거다. 근데 실제 그때 발명된 건 이제 시계 태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따다다다닥 움직여가지고 탁 두는 그런 거거든요. 이쪽 세계관에서는 그게 똑같이 실제 사람이 두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인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 섞어놨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서 보레스 소설 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마술적 리얼리즘. 그래서 오 그럴듯한데? 라고. 근데 똑같이 이거를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각주가 또 워낙 길다 보니까 와 일단 지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각주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마주나 패러디가 난무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젠틀맨 리그 이야기 하실 때 19세기의 문학 작품의 인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쪽도 비슷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초반에 1장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서시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존 디 아까 뭐 이렇게 죽여도 죽지 않고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명백히 채셔켓에서 온 인물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뭐 19세기 분위기를 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서술을 하는데 굳이 또 메리 셀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작가가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쳐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인기 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일정 부분 페이크 다큐 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여기에 나오는 과학기술 중에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할 것 같은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유기체에게 가서 실제로 이제 감염을 일으킨다. 그런 설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세계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엄청 상수를 해놨습니다. 네. 코로나 걸린다고 전신주 불태우는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이 세계는 정말 그런 거죠. 5G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호불호 요소라고 하면 또 다른 걸로 국뽕 요소가 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체 역사적인 부분. 예. 이게 스팀펑크 이야기하면 좋았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들만의 국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국의 최전성기 때, 뭐 미국이 잘 나갔던 때,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오글거리고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부분이 이방인의 성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선이 강대국으로 나와요. 군사력도 빠방하고 외세 간섭 따위도 없고 그런 게 2010년도까지 이어졌다면 이거거든요. 게다가 기술도 엄청 잘 발달이 돼 있는 편이고 대리만족은 좀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조금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작품이 앞부분에 설명 부분이 길기 때문에 기 부분이 좀 이렇게 튕겨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몇 번 튕겨가지고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좀 넘기시면 그래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스팀펑크가 장르가 대체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부분 세계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넘기시고 나면 사건 전개가 제법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을 견디시면 뒷부분의 스토리 라인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 네. 바이오쇼크와 또 같은 점이. 그게 진짜로 스팀펑크들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초반이 진짜 장황하니까 이렇게 막 청계천 이야기를 하면서 청계천의 역사에 대해서 각주가 막 달려 있어요. 사실 그거 몰라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와 이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엄청 또 막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각주 안 읽어도 되는데 깨알같이 있으니까 또 읽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안 읽고 가면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렇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읽어야 돼. 읽다 보면 사건 전개가 너무 느려져. 아, 그래. 이게 바이오쇼크에서도 그래요. 영사기들을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보고 넘어가면 되게 찝찝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 이건 또 글도 아니고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좀 기승전결해서 작가가 기에 너무 힘준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좀 적절히 뒷부분에 안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걸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 유저나 아니면 독자가 납득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냔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전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주석으로 처리한 거는 조금 작가로서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에 녹아들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현상이지 왜 이러지 모르더라도 이야기를 따라가면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체가 막 매끄럽지는 못하거든요. 작가분께서 전문 작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팬픽 쓰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기도 하고 팬심을 담아. 예. 그리고 이제 데뷔작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너무 반복해서 쓴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런 게 취향이 아니라면 또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냥 흐린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양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고관이 조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이나 그런 세계관만 19세기적인 게 아니라 사고관 자체가 19세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올드한 느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나? 좀 아쉽다. 기술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사회가 이렇게 안 변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남아요. 이게 언제 나온 작품이죠? 아, 이 작품은 2017년도작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작품이 아니군요. 그렇죠. 최근이네요.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스팀펑크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초반에 오래된 미래라고 했는데 저희 소설의 3요소 하면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스팀펑크라고 그러면 이제 배경이 주인공인 장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깠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건보다 배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설명충이 되고 뭔가 시각적인 거에 막 이렇게 좀 매달리게 되는. 사건은 단순화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SF의 하위 장르잖아요. SF에서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사이버펑크도 이거는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팀펑크는 과거에 이 테크트리로 해가지고 지금 하이테크놀로지가 됐다면 이런 상상이고 이쪽은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배경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되는 시기인데 그런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 주는 어떤 부조화나 그 안에서 뭐 인간이 겪는 고뇌라든가 뭐 미래 기술이 주는 뭐 이렇게 메시지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스팀펑크를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부분은 좀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게 펑크라는 단어가 이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란군 나오고 그렇죠. 뭔가 반대하는 움직임 나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9세기다 보니까 제국주의를 깐다든가 아니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은 이런 실수를 저질러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대체 역사물 쪽으로 가서 역사가 이렇게 전개됐다면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생길 거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경고를 날린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세계관에 잘 녹여지면 바이오쇼크 같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런 배경에 이제 사건과 인물이 좀 짓눌리면 저희가 깠던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설정에 모든 걸 쏟아부을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것들도 좀 챙길 것인가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제가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래 3부작으로 준비를 했어요. 3부작. 네.
예, 우리나라에서 스팀펑크가 일어난다면 해서 이제 준비해 온 게 이제 이방인의 성이고 그러면 서양으로 가서라고 준비를 했던 게 모터렌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스팀펑크는 하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해 온 게 바이오쇼크였어요. 오 우리가 다 스킬했어. 앞에서 인터셉트. 이런. 그래서 뒤에 짧게 더 추천할 목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이거를 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큰일 날 뻔했죠. 선인장님이 제일 먼저 했어도 우리 다 큰일 날 아 난 뻔했네. 좋아. 근데 되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절대. 바이오쇼크 한다고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냥 짧게 음. 제목이랑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추천작들. 추천작들. 그냥 이제 정말 스팀펑크에는 망작밖에 없나? 아니면 지브리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작. 제목부터 스팀펑크 내용이 물씬 나는 스팀보이. 네. 저 압니다. 네, 보셨습니까? 보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스팀펑크의 정석? 네, 정석이죠. 네. 대충 이 장르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좀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께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네, 프랑스 애니메이션이고요. 오. 굳이 따지자면 디젤펑크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게 봤어요. 이게 또 프랑스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 감성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또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도 괜찮고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목소리가 제가 주인공 역으로 이제 마리옹 꼬띠아르가 나오는데 정말 목소리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이미지 찾아서 보니까 작화도 약간 산뜻한 느낌이라서 좀 매력적이네요. 네. 그리고 명탐정 다시경 시리즈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절판이 돼서 아마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그 스팀펑크가 과학 기술에다가 마술을 쓰는 같이 이제 연결된 세계관이고요. 네. 굉장히 독특하고 추리물로도 손색이 없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스팀펑크가 좀 무겁다 하시는 분께 로판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로판? 네, 로판에 헌터와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있어요. 네. 네, 딱 지금 말하는 스팀펑크 분위기고요. 여기도 이제 마력을 같이 쓰는 세계관이에요. 여주인공이 게임의 빙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 게임에서 헌터 역할을 하던 여주인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임에 갇히게 되는데 게임 실제 배경보다 13년 전 배경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가지? 라고 하다가 남주인공으로 보이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만납니다. 재밌습니다. 스팀펑크의 로맨스. 가볍습니다. 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몰랐던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항상 저는 느꼈던 게 어떤 주제로 진행을 딱 하면 각자 들고 오는 작품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 스팀펑크만큼은 정말 모든 작품이 유사성을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공통된 부분들이 많고 어떤 스팀펑크의 법칙이 되게 확실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범위를 우리가 많이 좁힌 거일 수도 있고. 아주 좀 맞아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다음 화가 30화입니다. 네. 30까지 오다니. 그래서 우리 뭐 30화에 뭘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양치님이 먼저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걸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1부터 10까지 한번 숫자 들어가는 작품들을 꼽아봤는데 그렇죠. 이거로 만약에 결정이 돼서 녹음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작품들의 목록 한번 네, 다음 그리고 녹음 때 30 들어가는 것도 알아오세요? 30? 30회 특집이니까. 30 들어가는 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3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거 없을까요? 알리바바와 30인의 도둑 온갖 걸 30으로 다 맞추고 어떡해. 있어. 네, 그렇게라도 만들어 오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한 세상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니까 감기도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저희 30회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